호반의 도시 춘천. 이곳에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지사의 흔적을 찾으러 왔습니다. 윤희순 지사는 의암 류인석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고흥 류씨 가문은 춘천 강원 지역에서 항일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가문인데요. 여기에 윤희순 지사의 초상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고흥 류씨 가문의 항일운동가들의 초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윤희순 지사의 초상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명령 등 일제의 횡포가 심해지자 의병 활동이 더욱 거세집니다. 의병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 항거한 일반 백성들로 조직된 군대입니다. 윤희순 지사의 시아버지인 류용석 지사도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시아버지인 류용석 지사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 윤희순 지사는 당신도 의병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교 문화에서는 여성이 남성처럼 총을 들고 활동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자료는 군자금 명단인데요. 여성들이 의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합니다. 총을 드는 게 허락되지 않았던 윤희순 지사는 여성이라서 안 된다는 것에 좌절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냅니다. 바로 투쟁하는 의병들에게 음식과 옷을 지원하는 것과 안사람 의병가, 외놈대장 보아라 같은 가사를 지어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지요. 안사람 의병가,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우리도 의병하러 나가보세. 의병대를 도와주세. 1907년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군 해산으로 국권 상실의 위기가 고조되자 전국적인 의병 항쟁이 다시 전개됩니다. 윤희순 지사는 안사람 의병단을 조직했는데 안사람 의병단은 남성들과 다름없이 군사훈련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남장을 하고 직접 정보 수집을 다니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일제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저 표정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현실화되자 조선 땅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어려워진 항일운동가들은 해외로 이주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윤희순 지사와 가족들도 망명하여 25년 동안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하게 됩니다. 윤희순 지사의 대표적인 해외 활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를 건립한 것, 그리고 독립운동단체인 조선독립단과 조선독립단 가족부대를 조직한 것입니다. 가족부대를 만든 건 항일은 투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백성이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의병활동을 나설 때 가족의 생계는 여성들의 몫이 되었고 윤희순 지사와 같은 여성들은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면서도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는 등 후방 지원에 힘을 썼습니다. 의암 류인석 기념관에서 차로 2분 정도 이동하시면 윤희순 지사의 묘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큰아들 유돈상이 일제히 고문으로 사망하자 윤희순 지사는 곡기를 끊고 생을 마감합니다. 윤희순 지사는 40여 년간 국내외 항일운동에 투신하며 민족 독립의 길에는 성별 구분이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총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 있진 않을 텐데 저도 후방지원이 독립운동이라고는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독립운동의 다양한 활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역인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저는 오늘 무장투쟁으로 항일운동을 한 박차정 지사의 흔적을 찾으러 이곳 부산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진 일신여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일신여학교는 부산 지역 최초의 근대 여성 교육기관으로 박차정 지사는 이곳에서 항일의식을 더욱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와... 여기 일신여학교가 부산 경남 지역 최초로 3.1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조선의 학생들은 동맹유학과 백지시험지 등으로 일제히 탄압에 대한 저항의식을 표출했다고 합니다. 일신여학교의 동맹휴학 주도자는 언제나 박차정 지사였다고 하는데요. 박차정 지사는 동맹휴학을 준비하기 위해 노파로 변장해서 일제히 감시를 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신여학교 졸업 후 박차정 지사는 서울에서 항일여성운동단체 근호회의 핵심 간부로 활동합니다. 근호회는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임금차별 철폐, 조음 폐지 등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주장도 펼쳤습니다. 1929년 일본인 남학생들의 조선인 여학생 괴롭힘에 대한 항의에서 시작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전국적 대규모 시위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박차정 지사를 비롯한 근호회 간부들은 서울 지역 여학교의 동맹유교와 시위를 지도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박차정 지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병보석으로 겨우 풀려납니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 지사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무력투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는 밀양의 의열기념관입니다. 박차정 지사의 의열단 활동 기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의열단은 약산 김원봉을 단장으로 한 무장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선생은 자유는 우리의 힘과 피로 쟁취하는 것이지 결코 남의 힘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며 무력투쟁까지 불사했습니다. 박차정 지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나와서 이후 의열단인 오빠 박문호가 보낸 밀사를 통해 중국으로 망명, 의열단에 가입하고 김원봉 지사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박차정 지사는 중국 남경에서 김원봉과 함께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고 여자교관으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 기념사진입니다. 이곳에서 박차정 지사는 여성 대원들을 교육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여성 대원들의 얼굴이 여럿 있습니다. 일제와 전투를 치를 때면 박차정 지사는 총칼과 확성기를 손에 쥐고 항상 선봉에 나서 싸웠다고 합니다. 의열기념관 앞에는 이렇게 해천 항일운동 테마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열단장 김원봉과 박차정 지사는 평생 항일투쟁으로 뜻을 함께한 동지적 관계였습니다.
1939년 2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을 앓던 박차정 지사는 1944년 5월 해방을 1년 앞두고 35살의 나이에 눈을 감습니다.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 생가. 보통 여성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박차정 지사처럼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은 잘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는 대한제국 말기 일제에 개소된 근대식 감옥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수감, 순국했고 광복 이후에는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당시 일제 자본가들은 더욱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을 장시간 저임금으로 착취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탄압과 노동자 탄압은 별개일 수 없었고 그 중에서도 조선인 여성 노동자의 삶은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인 자본가를 상대로 파업을 벌임으로써 일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효정 지사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단체 경성 트로이카에서 활동하던 이효정 지사는 여성 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반일 투쟁을 위해 종연방지 공장에서 500여 명의 여공을 이끌고 총파업을 주도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옥사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여옥사는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어 있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3.1운동 1주년 옥중 만세투쟁이 펼쳐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933년 종영방적 파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이효정 지사님이 여기 종영방적 파업을 이끌었다고 해요. 근데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산전산후 휴가 보장, 수유시간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쟁취 등 이렇게 노동운동을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효정 지사는 이곳에서 친구 박진홍 지사를 만나게 됩니다. 박진홍 지사는 이효정 지사처럼 경성 트로이카 소속으로 함께 동덕여고부를 다니던 시절 서울 여학생 만세운동 주도자로 불려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효정 지사도 운동장으로 나가 만세를 외쳤는데요. 선생님들은 저 애가 그 얌전하던 이효정이 맞냐며 이효정 지사의 행동에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이효정 지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13개월간 수감되어 있다 풀려납니다. 출소 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박두복과 결혼하여 울산에서 살던 이효정 지사는 1945년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만 되면 좋아질 줄 알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회주의 활동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남편 박두복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월북을 하게 됩니다. 남한에 남겨진 이효정 지사와 자식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낙인 때문에 불시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효정 지사는 7순이 넘어 시창작에 몰두하다가 회상, 여든을 살면서라는 두 권의 시집을 남기고 2010년 9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효정 지사는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2006년 93세의 나이에야 겨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자신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이효정 지사. 항일운동 속에서 노동운동으로 더 나은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한 이효정 지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민지 민족의 서름도 겪었고 원자탄의 위력도 악랄한 일제가 쫓겨가는 꼴도 보았지요. 해방의 벅찬 기쁨에 설레이기도 했고 한나라 같은 결의가 반쪽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안고 동족 상잔의 기막힌 꼴도 당했지요.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는 젊은이들의 세찬 함성의 소용돌이, 3.15 의거, 4.19 학생 의거, 광주항쟁, 5.16 군사독재, 5.18 똑똑한 정치인들의 입씨름, 돈독이 오른 머저리 군인 대통령, 일제가 아닌 같은 결의의 모진 고문으로 죽은 박종철, 결의가 쏴댄 쇠루탄 파편에 죽은 이한열, 폭력의 난무, 타락한 윤리도덕. 아, 해방만 되면, 독립만 되면 오손도손 평화의 낙원을 이룰 줄 믿었는데 아직 이 시대. 이효정.